5, 4,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 인정 정국장. 송실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거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나 시작할 때마다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랬어요? 네. 나 왜 근데 전혀 몰랐지? 힘들어 하시는 거를? 진짜. 네. 몰랐어? 빨리. 오늘은 저희 이제 이혼 저희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개인회생 얘기도 많이 하고 이혼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두 개의 콜라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그 채무 중에 양육비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이 이혼을 하셨어. 근데 아이를 안 키워. 그래서 양육비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지급해야 저 돼. 방금 다리 떨고 있었는데 앞에서 떨지 말라고. 네. 그래도 다리를 의자에다 묶어붙은 거 해야지 그냥 미치겠네. 그래도 캐치를 했다. 네. 어떻게 나 얘기하는 거 못 봤네. 잘 보여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네, 그래요. 콜라보.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이 이혼을 해가지고 네. 이제 양육을 안 해. 아기를 양육을 안 하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과거에 지급했어야 하는 양육비가 있을 거고 미래에 또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뭔 말이에요 이거. 어쨌든 예. 양육비를 줘야죠. 네, 줘야 예, 돼.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양육비가 주는 방법이 이제 보니까 개인의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법원별로 좀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양육비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돼요. 뭐 개인회생을 하든 개인 파산을 신청하든 채무자의 채무에서 탕감이 되질 않는 그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과 똑같죠. 예, 그래서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매달 변제 기간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거, 배분이 돼서 이제 갚게 되겠죠. 근데 과거 양육비의 남은 부분, 다른 채권 일반 채권자들한테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못 갚는 부분은 탕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과거 양육비는 못 갚는 부분은 탕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저번 시간에 면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 결국은 네. 갚아야 된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미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과거 양육비 말고 장래 양육비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게 지금 장래 양육비가 네.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변제하는 방법이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있어서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이 개인회생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월 가용소득을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내 최저 생계비에서 이 현재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 생계비로 추가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비라는 거죠. 최저 생계비 플러스 예를 들어서 양육비 1인당 30만 원이면은 30만 원. 최저 생계비가 1인당 지금 이제 내년 기준으로 120만 원 좀 넘을 텐데 1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120만 원 플러스 30만 원이 150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한 150만 원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가용소득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추가 네. 생계비로 30만 원 인정을 받고 네. 또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까지는 개인회생 이 사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별도로 양육자가 그 개인회생을 신청한 비양육자한테 이행명령을 청구한다든지 양육비 이행명령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전주 법원에서는 장래 양육비를 아예 그냥 재단 채권으로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재단 채권은 무조건 우선 변제해야 되니까. 그럼 재단 채권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재단 채권요?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 했을 것 같아요. 네, 재단 채권은 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이 돼가지고 세금,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도 양육비를 포함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안 안에서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재단 채권은.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한 다음에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한테 안분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주 법원에서는 진행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월 변제금에서 네. 양육비는 회생위원이 양육자에게 직접 그렇죠. 지급하고 네. 남은 변제금으로 이제 개인 회생 일반 채권자들한테 이제 네. 법원에서 변제가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에요? 네. 월 변제금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양육비는 30만 원을 주고 있다. 그럼 양육비 먼저 30만 원 변제한 다음에 나머지 20만 원으로 일반 채권자들한테 안분 변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지금 그렇게 되면은 네. 좀 일반 채권자들한테 변제되는 네. 금액이 네. 좀 적다고 느껴지면 네. 법원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저 생계비를 더 낮추는 거죠. 생계비를 낮춰가지고 최대한 일반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가용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또 변제 기간을 늘리라는 보정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5년까지니까요, 최대. 네. 양육비 채무가 있다고 하면은 네. 뭐 다 받아주게 될까요? 양육비 채무가 있다고 해서 뭐 무슨 말씀이에요? 변제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거나 뭐 재단 네. 채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양육비 채무가 있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양육비를 이렇게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라는 협의원 당시에 작성했던 양육비 부담 조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나 아니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혼을 했을 때에 정해진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양육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다른 채무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또 어디 뭐 재산을 어디다 뭐 했는지도 마찬가지인데 네. 좀 꼼꼼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양육비 뭐 조서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요. 법원에서 쉽게 뭐 그렇게 해주지 않겠죠. 네. 뭐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여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좀 좋은 사무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 사항이 네. 많고 꼼꼼하고 하면은 네. 구체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 사무실이 뭐 어디가 하고 싶은 있을까요? 얘기를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 사무실이 어디예요? 난 내 입으로 얘기 못 하겠어. 그것은 바로 법무법인영 연주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네요. 네. 좀 뭐 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요? 네, 저 대본대로 가시죠. 네. 아 그래요.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괜찮게 보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법무법인영 송 실장 정국장이었습니다. 안녕.